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이 복잡한 여정을 딱 5단계 로드맵으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런 전화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죠.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일 텐데요. 바로 이럴 때 뭘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황 속에서도 올바른 첫 단추를 끼우는 거겠죠.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복잡한 여정을 저희가 5단계로 명확하게 나눠서 살펴볼게요. 갑작스러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부터 공적 보험 활용법, 어떤 돌봄 서비스를 선택해야 할지, 또 현실적인 비용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지키는 법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막 뒤죽박죽 얽힌 실타래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첫 단계의 목표는 딱 2가지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 최소한의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보호자, 바로 여러분이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당장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왜 돌봄이 필요해졌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가족들과 상황을 공유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지옥포괄지원센터에 연락하는 건데요. 여기가 말하자면 이 험난한 여정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거든요. 돌봄의 모든 과정을 안내해주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연결이 돼야 병원 절차부터 퇴원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초반에 급한 불을 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좀 활용해야겠죠? 2번째 단계는 바로 일본의 공적 돌봄 시스템, 개호보험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는 게 중요해요. 와, 보기만 해도 서류도 많고 절차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맞아요. 좀 낯설 수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 그게 바로 신청입니다. 그래서 개호보험이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40세부터 의무적으로 내는 일종의 돌봄 품앗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젊을 때 보험료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나중에 나나 내 부모님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회 전체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해주는 아주 든든한 시스템인 거죠. 신청 절차는 크게 보면 한 5단계인데요. 먼저 시청 같은 데 가서 신청서를 내면요. 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부모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 의사소견서랑 이걸 다 합쳐서 1차, 2차 판정을 거쳐서 최종 등급이 딱 나오는 거죠. 이 등급이 진짜 중요한데 이걸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거든요. 자, 이제 3번째 단계입니다. 아마 모든 가족이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갈림길, 바로 부모님을 어디서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2가지예요. 익숙한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재택 돌봄, 아니면 전문 시설로 가시는 시설 돌봄. 재택은 뭐니 해도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가족의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고요. 시설은 24시간 전문가가 돌봐주니까 안심이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죠.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가족 상황에 맞는 최선을 찾는 거죠. 재택 돌봄을 한다면 간호사가 방문하거나 낮 동안 잠시 센터에 다녀오시는 그런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쓰는 거고요. 반면에 시설 돌봄은 말 그대로 요양원이나 그룹홈 같은 곳에 입소해서 24시간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케어 매니저예요.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거든요. 우리 가족 상황을 딱 듣고 최적의 돌봄 계획을 짜주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도움을 받아야 집을 좀 고친다거나 시설 들어갈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4번째 단계.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죠.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돈 문제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걸 딱 파악하고 나면 저 멀리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문제도 이 정도면 넘어볼 만한 언덕이구나 싶어질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요, 해결책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불안감,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절대 혼자만의 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부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파악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먼저 전체 비용이 대충 얼마나 나올지 파악하고 의료비 공제처럼 나라에서 해주는 지원 제도를 최대한 써먹어야죠. 그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부모님 재정 상황을 같이 정리하고 관리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부모님을 위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바로 즉 보호자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 특히 내 직장 생활과 돌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문제죠. 이거 하나는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봄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완주하려면요, 내 페이스를 지켜야죠. 내 삶, 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속 가능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일하는 보호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개호 휴업 같은 제도도 있고요. 다니는 회사에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회사랑 솔직하게 상담해서 유연근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경력과 가족, 둘 중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시스템들을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꿰뚫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보호자인 당신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부모님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당신 자신을 챙기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길고 어쩌면 막막하게 느껴지는 여정의 시작은요, 대단한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작은 대화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니면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오늘 어떤 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그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